여기 보아도 저기 보아도 신혼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혼부부 이현기 씨와 이인선 씨의 신혼집입니다. 지난 11월 결혼한 부부는 아직까지 아이 없이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짜리 집은 결혼할 때 장만했습니다. 빚도 대출도 없는데요.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는 헌기 씨. 이런 자상한 모습은 우리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 충분한데요. 하지만 헌기 씨 역시 대한민국의 평범한 셀러리맨. 남편의 수입은 월 320만 원, 아내의 수입은 월 200만 원. 이런 두 사람의 생활비는 단돈 50만 원입니다. 전혀 부족하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한 번도 그렇게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으면 남았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05만 원 상당인데 이 부부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강촌으로 놀러 가려고요. 부부는 매주 토요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는데요. 가끔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이 모든 비용은 생활비에서 충당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가 또 돈을 지금 서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요? 신혼부부답게 촬영 내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줬던 헌기 씨, 인선 씨. 맞벌이 부부의 흔한 집안일 다툼은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는데요. 각자 꼭 할 일을 정해놓지 않아도 설거지, 빨래, 청소가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청소는 거의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빨래나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방송용인가요? 실제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주말 내내 드라이브, 산책, 영화 감상, 여행까지 늘 함께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인꼬 부부가 월급 관리는 따로 하고 있다니. 남편은 320만 원의 월급 중 200만 원, 아내는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적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금을 빼고 남은 월급에서 생활비 50만 원을 빼둡니다.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에서 빼는데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각자 보험과 핸드폰 요금, 피트니스 센터 등 부부가 각자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어떻게 나가세요? 쓰시는 게? 주로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연금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상조보험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 미용 쪽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원래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서 남편이 다 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진짜 없으세요? 예.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1차 내가 내면 2차는 다른 친구가 내고 이게 돌아가면서 또 내는 것도 있고 또 회사 회식으로 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가는 돈은 없어요. 함께 적금을 붓는 것 말고는 전혀 서로의 월급에 대한 터치가 없는 부부. 불안하진 않을까요?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따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취미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없습니다. 비자금이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좀. 진짜 없어요? 예, 없습니다. 따로 제가 모으고는 있긴 해요. 저는 조금 남는 편이긴 하니까. 네, 저희 쿨하게 서로 터치 안 하고 각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월급 관리를 각자 했던 부부지만 요즘 들어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거의 이번 달 정도부터 이제 아이를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게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제. 아이를 키울 경우 들어가는 돈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텐데요. 지금 모으고 있는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을지 부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정기 적금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요즘에는 이율도 낮고 이자도 너무 낮기 때문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산돼 갖고 어느 쪽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각자 지금 아이가 없어서 지금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각자 관리를 하는 게 지금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은 돈을 다시 합쳐서 뭐 또 다른 또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보니까 참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부러운 건 돈 비용을 따로 관리하는 거고 좀 안 부러운 거는 뭐 주말마다 또 무슨 손잡고 강촌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부럽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안 부러워요. 그래요? 네. 근데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보다는요. 저는 사실은 그 돈은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혀 부럽지 않네요. 그러면 성선하기 전에 시집 가면은 그 남편 만약 맞벌이를 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저는 결혼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뭔데요? 돈 관리는 내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실 저는 그 맞벌이들 부부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 부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새는 돈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돈을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는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각자 절약하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각자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돈을 쓰게 된다. 만약에 뭐 김지혜 씨가 돈을 썼어요. 근데 그 띠릭 문자로 딱 왔어. 와요. 우리 지혜가 어디가 또 뭐 썼네. 네. 관리가 되잖아요. 알아요. 네. 그냥 알기만 해요. 예.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것처럼. 대충 견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상훈 팀장님은 이제 손가락을 꼽으면서 자, 종신보험은 하나 좀 접어주시고요. 네. 필요한 실비보험에 변액 유니버셜로 위로 잠깐 쌓자.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김경록 전문가님은 이 돈을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고경희 세무사님은,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 거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 가정이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모.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세모. 네. 오, 세모. 네. 요즘 우리 김경훈 소장님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워서 네, 계속 세모 세모를 쪽으로 좀 드시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맞습니다. 4주 연속인 것 예, 같아요. 네. 가입해서 세모로 옮겨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은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 맞벌이를 하시니까 그 자체가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이제 저축도 하시니까요. 예. 또 돈도 모아 놓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낭비를 많이 안 하시고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조금 아닌 건 이런 얘기는 해줘야겠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재정을 통합해야 된다는 그쵸. 거. 네. 안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서 뭔 일을 할 수, 저럴 때 꼭 하나씩 보면 사고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재정 통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금만 넣고 있는데 이제 저 젊은 나이에 맞벌이를 하면은 좀 투자 상품을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잠시 후에 얘기해 네. 주시죠. 자, 고경희 세무사님, 왜 이렇게, 왜 세모? 대출금도 없고 적금을 꾸준히 들어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개선을 한다면 네. 노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몇 가지 개선은 잠시 후에 하시죠. 네.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방향만 좀 잘 잡아주고 저축의 목표만 잘 세워준다라면은 좀 검소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돈 쓰지 않았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이 노후 준비에 아주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면 지금 오를 각자 쳤습니다. 돈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일단 좀 그쵸. 강점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성공하려면 이 강점만 잘 살려도 좋겠다라고 오를 들었던 겁니다. 네. 자, 보험료도 지금 뭐 따로 낸다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뭐 보험- 보험료 각자 내고 있는 것도. 보험료 각자를 내게 됐을 때 이제 중복되는 보장이 많고요. 네. 남여가 있을 때 남자에게 필요한 게 있고 아내에게 필요한 게 있을 테니까 정말 공통적으로 균형적으로 봤을 때 남편에게 필요한 걸 꼭 챙겨봐야 되겠죠. 각자 들었을 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보험료라든가 모든 비용들은 한쪽에서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록 소장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네. 자, 이 집안을, 이 가정, 아주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는 집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죠? 예, 예.
많은 가정들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하는 분에서는 거의 예금 상품으로 다 가져가십니다. 금리 상품인데.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소득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 되시고 그다음에 젊은 나이시고 하면은 저럴 경우 투자 상품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됩니다. 저는 이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는 저기 이제 세제 적격인 연금 상품을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맞벌이를 하시면은 사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다가 세제 적격인 연금 상품 하나를 잘 갖춰 놓으시면은 나중에 연금 맞벌이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 그쵸. 하셔도 나중에 노후받기에 풍요로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연금 맞벌이. 네. 연금으로 맞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강력한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소장님 약간 강력한 세제 맞벌이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런 걸 아니, 갖고 근데 계셔서 안심하시는 느낌. 제가 생각에는요, 소장님께서 사실 이 같이 맞벌이를 하시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분께서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죠. 조언해 주신 제가 거죠? 얼마 전에 다른 소장님을 만나 뵀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국민연금을 받으신대요. 그래 두 분이서 받으시면 부러우셨어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게 300만 원 네.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부러워서. 연금 맞벌이라는 게 퇴직연금도 같이 안 받아오고 있어요. 이게 네. 상당히 꾸준히 이거를 중간에서 찾지 마시고 네. 이 부분은 꾸준히 넣으시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하고 딱 이것만 잘 넣어 놓으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조금 저렇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애도 낳고 하는 게 좀 맞아요. 늦어집니다. 네. 늦어지다 보면은 깜빡하고 그 나중에 애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대학교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재무 설계를 좀 잘 소장님, 세워놓으시는 근데 게 지금 예.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아이 낳을 준비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절대로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자, 김경수 소장님. 예. 네. 시간을 돌려서 예. 자, 그때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기가 막 몇 살 때. 예. 자, 그 공무원이신 사모님한테 예. 이제 사모님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아, 나 너무 힘들어. 예. 아, 나 그만둘까봐. 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돌릴 그만두라고 수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그 선호이니까요. 아, 연금은 못 받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고경희 세무사님. 네. 자, 어떻게 이 집안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세제 혜택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 가정 같은 경우 지금 각각 지출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로소득자의 맞벌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 연봉이 25% 초과하는 금액에서부터 이제 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 그러면 연봉이 작은 배우자 위주의 명의 배우자 카드로 계속 사용을 해야 그렇죠. 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라면 좀 연봉이 작은 분의 이제 지출을 하고 그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경희 세무사님은 이제 통합해야 된다, 재정을. 당연히. 일단 재정을 통합하시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누구 카드로 지출하고 이런 맞아요. 거를 좀 같이 관리를 하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주도권은 있습니다. 아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사님 직접 돈 관리하시죠? 예, 그 직접 돈 관리를 하는 게 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게임 하시는 즐기시는 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상훈 전문가님, 이 집안을 잘 살 수 있게 자,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네. 네. 한 사람이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서로 알고 쓰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각자 그냥 쓴다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맞벌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득의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아기가 뭐 쌍둥이가 생기거나 또는 둘째가 연년생으로 바로 또 생긴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축할 돈이 많지 않고 평생 맞벌이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돈이 자석이 됩니다. 평소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지금은 괜찮죠. 그냥 벌고 뭐 그 정도 쓰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서로 갖고 있었던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자석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끌어당기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안정적일 때 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이분께서 접근 금리도 얼마 안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돈을 모아서 불린다는 게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쉽지 않고요. 생각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돈 가지고 주식을 해서 돈을 불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돈을 모아서 적금만 300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불릴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을 준비해 나가는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보통은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했죠. 그쵸. 우리 빌라가 있으니까 네. 그럼 2가지 남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대학 자금, 20년 뒤에 대학 자금 중요하겠고 세 번째로 30대 초반 정도 되시니까 30년, 35년 뒤에나 노후가 오겠죠. 그 노후 자금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소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남편의 소득에서 노후 자금, 남편의 소득에서 대학 자금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이 가정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외벌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돈 관리를 하면서 돈이 줄줄줄 새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의 목표가 잘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합쳐라. 그리고 네. 이런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잘 된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잘 되죠. 그래야지 돈이 모아집니다. 박상 전문가님도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야 된다. 그렇죠. 재정을 통합하라. 원칙은 뭐냐면 소득은 합치고 통장은 쪼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소득은 합치고 그쵸. 통장은 쪼갠다. 네. 저기 우리 송선아 기자 통장 40개 있잖아요. 통장을 계속 쪼갠 거 아니에요? 이야. 혼자니까 네. 알콩달콩 여행 갈 거 무슨 자금 해서 그쵸. 이렇게 모으고 있는 네. 거. 전 남자만 있으면 재미, 된다니까요. 네. 재미가 있을 텐데 이 가정도 통장을 좀 서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가정 특히 이제 아까 아기에 대한 부분도 그쵸. 생각하셨잖아요. 이제 알 준비하고 아까 이제 있다고. 아나운서 말씀하실 때 양육비가 많이 들 거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양육비 많이 들진 않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조리원 비용이라든가 의료비나 용품비들 한 500 정도, 600 정도만 갖고 있다라면 매달 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살 때까지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양육비 자체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휴직을 하더라도 남편의 소득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컨설팅이 나왔는데요. 이 네. 컨설팅을 바탕으로 돈 많이 모으셔서 재미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